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되면 처음엔 어색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새로운 인연, 새로운 문화를 만나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변화를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 너머엔 더 다채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는 한 가족 정준영입니다.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Toujours au même endroit, com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Eux voient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Même si je ne te revois pas, tu seras toujours une partie de m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Les fous rires sur ces marches résonnent dans ma mémoire. Je les emporte là où je pars. Eux voient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Pour moi, ce n'est pas juste une ville, c'est l'histoire de nos passions juvénile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스텔라 장의 노래였습니다. 사랑 바게뜨 파리였어요. 7월 26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세계는 한 가족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이제 7월도 마지막 토요일 맞았군요.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세계는 한 가족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문자 잠깐 살펴볼게요. 6218번님,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게요. 폭우가 지나고 나니까 폭염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2217번님께서도 오늘도 건행하는 주말 보내세요 하셨고요. 6281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하트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첫 곡 굉장히 말랑말랑 부드러웠죠. 왜 오늘 첫 곡이 이런 노래였을까 궁금하시다면 저희 세계는 한 가족에서 준비하고 있는 월드 투어인 멜로디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우불자님께서도 이 시간 월드 투어인 멜로디 들으면서 음악 감상 잘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맥도날드의 김창완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이네요. 오늘 저녁 수고한 나에게 맛있는 보상 하나 어떠신가요? 빅맥 세트 나왔습니다. 운전 중에도 멈추지 않는 맛의 즐거움 맥드라이브. 빠라빠빠빠.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다운이 삶은 칼치 플러스. 닦고 닦고 또 닦은 수건은 가운데서 냄새가. 그래서 모서리로 닦아요. 새로운 다운이는 삶은 것 같은 탈취 효과로 30번 닦아도 계속 상쾌해. 다운이 삶은 탈취 플러스.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따로 살아도 가족이니까 인터넷, TV, 부모님 댁과 결합하고 추가 할인 받으세요. KT 따로 살아도 가족 결합. 추가 할인이 궁금하다면 KT 매장 또는 100번.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정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 금고 보험은 어디 있을까요? 무럭무럭 자랄 당신 곁에, 내일이 더 빛날 당신 곁에, 든든한 힘이 되고 싶은 당신 곁에, 보험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당신 곁에 함께. MG 새마을금고 보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의 성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포교지 불교신문은 한 장의 불교신문이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신념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불자님들의 신문입니다. 불자님들이 불교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불교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실천행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포교 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내주는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30-44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수님입니다. 성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행복을 위한 복지 실천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 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 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성가원 장애 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0750번입니다. 석가세존의 제57대 손이자 임재정맥의 제19대 적손
고려 말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이었던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은 고통의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중생구원의 보살불교를 실천하는 대승교화종단입니다. 화쟁사상과 원흉회통사상을 잇는 천년의 역사, 영산제를 필두로 꽃피운 전통 불교 문화의 전승과 세계화, 기도와 수행으로 밝히는 견성성불과 전법도생의 한길, 굳은 원력으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전법과 나눔. 한국불교 태고종이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불교 천년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 안녕하세요. 불자 가수 배아현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때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바로 BBS 불교 방송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불교 방송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만공해 회원이 돼주세요. 저도 불교 방송과 함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저 배아현과 불교 방송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떠돌다 어느 나무 이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여기는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이주민들의 다채로운 이야기 속에 무지갯빛 공존을 꿈꿔보는 시간 해시태그 BBS 레인보우. 이 시간 말씀에 이주노동자 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폭우에 폭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와, 저도 이제 기후 위기를 너무나 실감하면서 또 그 속에서 이주 노동자나 이주민들이 또 얼마나 또 더 힘들게 일하면서 살고 있을까 좀 마음이 좀 졸여지는 한 달이었고요. 네. 또 며칠 전에 그 나주의 한 석재 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이 석재에 이제 비닐 포장지로 이렇게 온몸이 휘감겨져가지고 랩핑돼가지고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지게차에 이제 들어 올려져서 뭐라고 할까요? 위협과 조롱을 당하는 영상이 이제 폭로됐는데요.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인권 침해 철저한 조사와 근절을 촉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분이 작년 말 하반기 이때 이제 입국을 해서 그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모양인데 당연히 초심자니까 석재 공장 일은 되게 또 힘들거든요. 엄청 그 무거운 돌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 적응하는 시간까지 또 좀 걸립니다. 보통 한 6개월, 1년 네. 익숙해지려면은 네. 당연히 이제 초심자니까 일이 서투를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거를 이제 빌미 삼아 가지고 그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난 반 뭐 해가지고 그 영상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지게차에 들어 올리면서 잘하겠습니다 해야지 막 그러고 자기들끼리 웃잖아요. 그게 언제 발생한 거예요? 아마 2, 3월 그때쯤인 것 같아요. 옷을 보시면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었어요. 네, 겨울 옷이었죠. 네. 네. 그게 이제 퍼지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전남에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 사안을 고발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이게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이고 또 누구에게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노동부에서도 이제 발빠르게 이제 이런 폭행,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에 뭐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노동 문제 전반에 관해서 기획 감독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좀 더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또 이게 그 어떤 잘못을 한 개인의 문제는 또 아니다. 그걸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주 노동자의 괴롭힘이나 이런 게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렇게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어떤 차별적인 법 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조적 문제도 계속 개선을 해달라고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위협이나 조롱 이렇게 기사상으로 뉴스화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뭐 좀 기억 너머로 사라질만 하면 또 무언가 맞습니다. 뭐 생기고 네, 이런 네. 식으로 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가 있는데요. 아나운서님도 민생 회복 소비 소비 쿠폰 쿠폰 신청했습니다. 받으셨죠? 네. 저도 엊그저께 신청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생년월일 끝자리에 맞게 이제 신청해서 받고 있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재명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고 이제 돈을 돌게 해가지고 뭐 민생에도 기여하고 경제에도 이제 활력을 불여넣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대다수 이주민들이 또 지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어떤 그 발표가 있던데 그럼 기준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이주민도 일부 받기는 합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첫 번째는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부에 함께 올라가 있고 그런 결혼 이주 여성인가요? 뭐 결혼 이주든 뭐 어떤 입양 관계든 가족 관계가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렇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외국인만으로 그럼 구성된 가구이면 영주권자 F5 비자,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F6 비자 또는 난민 인정자 F2, 4 비자 이 분들이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외국인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결혼 이주민이나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관련 기준의 첫 번째 선제 조건이랄까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가깝게 지내는 뭐 대상이다 이렇게 뭐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좀 이것도 되게 고륙시책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제한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라고 하니까 내국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의존이나 뭐 어떤 종속적인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또 이주민들이 이제 한국에 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연관성이 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 기준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요 기준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아, 아니 저는 내 외국인 일단 구별이 되지만 쉽게 말해서 이주 노동자나 뭐 결혼 이주 여성이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네. 어떤 받을 만한 조건 혹은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 세부적으로 보니까 복잡하네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네네. 그 심지어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네. 혼합 가입자 이렇게 가로 열고 혼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이번에 이 기준은 처음 봤는데 왜 혼합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혼합은 보통 우리가 직장 가입자들이
그 월 말에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내거든요. 근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그 전달에 냅니다. 월 초에 내고 그 달 거를 이제 미리 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소득에 따른 이제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소득 산정을 뭘 보고 어떤 자료로 이제 볼 것이냐.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액수를 보면은 이 사람의 소득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넣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후납 가입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선납 가입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안 그래도 뭐 재산이나 소득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개인 사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본인이 받는 월급의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네, 이제 네.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결혼 이주민이나 뭐 영주권자나 난민 인정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이제 따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마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까지 제외하는 건 저는 좀 그 기준 내에서도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기사화된 것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내가 소비 쿠폰 이 액수만큼 받았다라고 네. 예, 이주한 분이었어요. 네. 올렸어요. 네. 자신의 뭐 어떤 이 소셜 미디어에. 네. 그랬더니 그 밑에 참 안타깝게도 여러 이야기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댓글들이 달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이 어떤 지급 문제를 갖고서도 좀 예민하달까 아니면은 굉장히 내 세금인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싶어서 이주민 가운데 그러면 지급 대상이라고 할까요? 대략 몇 명 정도나 추산해서 받을 수 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정부에서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이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대상이 3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이외의 대다수 이주민은 이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등록 이주민이 한 21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35만 명을 빼면은 176만 명 이상이 그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주 노동자, 재외 동포 비자, 그 다음에 또 거주 비자라고 이제 F2 비자가 있고 또 유학생들, 난민 신청자, 인정이 되기 직전 단계 난민 신청한 사람들, 그 다음에 비자가 없는 미등록자 이렇게 211만 명 중에 35만 뺀 176만 명이 제외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추산입니다. 네네네. 정부 추산으로 이주민 가운데 35만 명 정도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또 이게 오해와 혐오를 낳거든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한테까지 지급을 하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정보가 잘 알려져야 할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한 이주민들의 생각이랄까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제일 빠르게 반응이 나온 이주민 커뮤니티가 고려인 동포 단체인데요. 이제 대한 고려인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일찌감치 이제 대통령실에 청원을 제출해가지고 고려인 동포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이 일하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대상이 안 되냐라는 청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전국에 140여 개 이주민 지원 단체, 인권 단체들이 함께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차별입니다. 국제 협약이라든지 헌법의 어떤 평등권이라든지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데 다 어긋납니다. 이런 차별을 시정을 해달라, 시정을 권고해달라 정부에.
그런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주민 당사자들 41명이 이제 이름을 올렸고 저희 이제 단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정말 울컥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생생하고 절절한 얘기들이었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세금이나 여러 가지 사회보험 문제, 우리가 다 낼 거 다 내고 책임지라는 거 다 하고 이거 해야 된다면 다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냐, 왜 우리를 배제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돈을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안 주는 거는 너네는 이 사회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불인정, 없는 사람 취급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쫓겨난 느낌이 든다. 필요할 때는 이주민들이 어떤 재능과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고 사회에 기여해야 되고 이런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이렇게 정작 무언가를 지원해 줄 때는 내버리는 소모품 취급하는 것 같다.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아달라.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용기 내어 버티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또 어떤 노동자는 농촌에서 자기가 거의 휴일 없이 6년째 일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기간에 외출도 금지된 채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소비 진작, 그다음에 민생 회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주 노동자들이야말로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경제 활동의 주체이고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배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색다른 얘기는 이렇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자는 일에 우리는 왜 동참을 안 시켜주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등등 하나같이 너무나 가슴에 맺힌 사연들이었고 또 경제나 실업의 어떤 불황기의 문제, 고통은 다 똑같이 겪고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려서 비껴가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얘기들이 다 절절히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그 가운데 이제 저를 울컥하게 만든 한마디가 인권이 비자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이렇게 어떤 물음이었는데요. 참 묵직한 물음이네요. 네,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이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공고를 내리면서 이런 사회보장 접근에 있어서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당사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이 사회의 모든 이주민이 좀 스스로의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 그다음에 사회적인 보험들, 대표적인 예로 아까 건강보험 들어주셨는데 지역가입으로라도 다 가입이 돼서 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알려졌으면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주노동자 후원의 정영섭 사무국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세계는 한 가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드 투어의 멜로디 시간입니다. 음악으로 세계 여행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랑스의 샹송 만나보시죠. 프랑스어로 샹송은 노래, 가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샹송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낭만적인 리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감미로운 멜로디, 서정적인 분위기, 깊이 있는 가사까지 프랑스의 문화와 감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디트 피아프, 이브 몽땅, 자크 브렐 같은 이름이 떠오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음악 장르가 바로 샹송인데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좀 시대에 맞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의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른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음악에서 그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가수이자 모델, 배우로 활약한 그녀는 1962년 18살에 데뷔했습니다. 컨트리, 포크, 보사노바,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녹여서 직접 많은 곡을 썼죠. 프렌치 팝의 뿌리 가운데 하나인 예예 장르를 샹송과 결합해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대표곡은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너에게 안녕이라 말할까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죠. 광고에도 삽입돼 인기를 얻었는데요. 연인에게 어떻게 이별을 말할지 고민하는 여성의 마음이 담긴 가사와는 대조적으로 톡톡 튀는 멜로디, 또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잘 어울립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났죠. 프랑수아즈 아르디를 추억하면서 함께 들어볼까요?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avoir de réflexe malheureux. Il faut que tu m'expliques un peu mieux comment te dire adieu. Mon cœur de silex vite prend feu. Ton cœur de pyrex résiste au feu. Je suis bien perplexe, je ne peux me résoudre aux adieux. Je sais bien qu'un ex amour n'a pas de chance, ou si peu. Mais pour moi, une explication vaudrait mieux.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devant toi surexposer mes yeux. Derrière un Kleenex, j'en saurais mieux comment te dire adieu. Comment te dire adieu? Tu as mis à l'index nos nuits blanches, nos matins gris-bleus. Mais pour moi, une explication vaudrait mieux.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devant toi surexposer mes yeux. Derrière un Kleenex, je saurais mieux comment te dire adieu. Comment te dire adieu? Comment te dire adieu? 카를라 브루니 하면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지난 2008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와 결혼하면서 영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역할 이전에 모델이자 가수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패션 모델입니다. 1997년 모델 은퇴를 선언한 후에 2002년 첫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거의 무반주에 가까운 기타 반주에 속삭이는 듯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매력적이죠. 데뷔 앨범이 프랑스에서만 140만 장 이상 팔릴 만큼 대중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OST를 비롯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곡들이 많이 수록된 앨범인데 그 가운데 오늘은 동네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골라봤어요. 프랑스어의 낭만과 감각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곡 전해드립니다. Regardez-moi,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je suis le bien-aimé. Dès qu'on me voit, on se sent tout comme envoûté, comme charmé lorsque j'arrive. Les femmes, elles me frôlent de leur regard penché, bien malgré moi, ouais.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Est-ce mon visage, ma peau si finement grainée, mon air suave? Est-ce mon allure? Est-ce la grâce anglo-saxonne de ma cambrure? Est-ce mon sourire? Ou bien l'élégance distinguée de mes cachemires? Quoi qu'il en soit, c'est moi le plus beau du quartier. Mais prenez garde à ma beauté, à mon exquise ambiguïté. Je suis le roi du désirable et je suis l'un des habillables. Observez-moi, observez-moi de haut en bas, vous n'en verrez pas deux comme ça. Je suis le favori, le bel ami de toutes ces dames et de leurs maris. Regardez-moi. Je suis le préféré, mes belles victimes voudraient se pendre à mes lacets, ça les abîme. Les beaux messieurs, eux, voudraient tellement me déshabiller, ça les obstine. Bien malgré moi, oui, bien malgré moi,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Mais prenez garde à ma beauté, à mon exquise ambiguïté. Je suis le roi du désirable, je suis l'un des habillables. Observez-moi, observez-moi de haut en bas, vous n'en verrez pas deux comme ça. Je suis le favori, le petit chéri de toutes ces dames et leurs maris aussi, oui. 샹송은 프랑스의 색채를 분명하게 지니고 있는 노래들을 가리키는데요. 선율 못지않게 가사 속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의 노래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보아도 될 정도죠. 이런 특징은 샹송의 기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0세기경 여러 음유 시인들은 기사도나 전쟁,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듯이 읊었고 16세기에 이르러 샹송이 대중화됐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샹송을 전문적으로 부르는 사람, 또 그들을 위한 공연 장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현대에 이르러서 미국 팝 음악의 영향으로 샹송이 자신의 색깔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장르와의 결합과 새로운 시도들이 샹송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핑크 마티니의 샹송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1994년 미국에서 결성된 재즈 밴드 핑크 마티니는 여러 장르의 음악들에 도전해 왔는데 1997년 발표한 음반 심파티크에서 동명의 타이틀곡을 샹송으로 담았습니다. 마치 1930년대 축음기로 재생하는 듯한 멜로디, 로맨틱한 감성이 담겨 있는데 정작 가사는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해요. 일하기도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그저 그를 잊고 싶을 뿐. 함께 듣겠습니다. 핑크 마티니의 심파틱. Ma chambre a la forme d'une cage. Le soleil passe son bras par la fenêtre. Les chasseurs à ma porte comme les petits soldats qui veulent me prendre. Je ne veux pas travailler, je ne veux pas déjeuner, je veux seulement oublier et puis je fume. Déjà j'ai connu le parfum de l'amour, 1 million de roses n'embaumerait pas autant. Maintenant une seule fleur dans mes entourages me rend malade. Je ne veux pas travailler, je ne veux pas déjeuner, je veux seulement oublier et puis je fume. Je ne suis pas fière de sa vie qui veut me tuer. C'est magnifique être sympathique, mais je ne le connais jamais. Je ne veux pas travailler, non, je ne veux pas déjeuner. Je veux seulement oublier, et puis je fume. Je ne suis pas fière de sa vie qui veut me tuer. C'est magnifique être sympathique, mais je ne le connais jamais. Je ne veux pas travailler, non, je ne veux pas déjeuner. Je veux seulement oublier. Et puis je fume. 오늘 월드 투어의 멜로디에서는 샹송을 만나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말랑말랑, 몰캉몰캉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러고 보니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 세계는 한 가족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또 어떤 음악이 듣고 싶으세요?
신청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284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음악이나 또 꼭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저는 정말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라따뚜이 OST 가운데 한 곡 골라봤습니다. 까미유 달메의 르페르탕 전해드립니다. Les rêves des amoureux sont comme le bon vin. Ils donnent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Affaibli par la faim, je suis malheureux. Pas longtemps chemin, tout ce que je peux,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L'espoir est un plat bien trop vite consommé. À sauter les repas, je suis habitué. Un voleur solitaire et triste à nourrir. Un jeu si amer, je ne peux réussir,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Jamais on ne me dira que la course aux étoiles, ça n'est pas pour moi. Laissez-moi vous émerveiller et prendre mon envol. Nous allons enfin nous régaler. La fête va enfin commencer. Sortez les bouteilles, fini les ennuis. Je dresse la table de ma nouvelle vie. Je suis heureux à l'idée de ce nouveau destin. Une vie à me cacher et puis libre enfin le festin est sur mon chemin. Une vie à me cacher et puis libre enfin le festin est sur mon chemin.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Z 새마을금고는 어디 있을까요? 응원이 필요한 당신 곁에, 새롭게 시작하는 당신 곁에, 기댈 곳을 찾는 당신 곁에, 금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당신 곁에 함께. MZ 새마을금고. 국제 택배들아, 국제 택배들아, 두두두두라 빠른 특급 택배들아, 국제 택배들아, 국제 택배들아, 국제 택배 빨라 빨라 국제 택배들아. 동남아, 인도, 중국까지 특급으로 도착. 빠른 국제 택배들아.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 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 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 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판촉물, 고려 기프트. 답례품, 고려 기프트. 기념품. 판촉물을 고려하라. 굿즈도 역시 고려 기프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월호입니다. 부처의 행이 곧 부처고 나의 행위가 곧 나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해탈이죠.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불교 방송에 있죠. 불자님들의 진실한 도반이자 선지식이 되어주는 불교 방송을 위하는 길은 BBS 만공의 공덕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 되는 비결. 행불하세요. 만공회 가입 문의 1855-3000 1855-3000.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7월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며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특별모금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사랑의 열매 나눔 콜센터 080-890-121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월 26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세계는 한가족,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윤상의 음성으로 우연히 파리에서 준비해봤어요. 더위의 계절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 8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는 짙푸른 하늘만큼 우울한 곳, 무너져 내릴 듯한 회색빛 구름 아래 너의 낯익은 얼굴, 모른 척 뒤돌아선 그 모습이 낯선 사람들 속에 가려질 때 함께 보고 싶다던 불 켜진 에펠탑이 날 비웃고 있었지. 때마침 떨어진 차가운 빗물이 어색한 눈물을 감춰주었지. 하지만 괜찮아, 다 알고 있으니 너도 깜짝 놀랐을 테니까. 거짓말처럼 지켜진 그 약속은 스쳐가는 길만큼 짧았어도 어딘가 남겨놓은 무거운 발자국이 우릴 기억하겠지. 모른 척 뒤돌아선 그 모습이 낯선 사람들 속에 가려질 때 함께 보고 싶다던 불 켜진 에펠탑이 날 비웃고 있었지. 때마침 떨어진 차가운 빗물이 어색한 눈물을 감춰주었지. 또 다른 우연을 만날 수 있다면
어색한 눈물을 감춰줄